새벽 5시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에는 아직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했습니다. 이른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지만 최경자에게는 익숙한 시간이었어요. 68살의 경자는 이미 15년째 이 시간에 일어나 서울역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영무원이 지나가며 인사했지만 경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말이죠. 경자의 작업복 등 쪽에는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청소는 조용히, 흔적은 확실히. 누가 놓아준 것인지는 모르지만 경자는 그 글귀를 좋아했어요. 자신의 일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승강장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경자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무심코 버려진 담배꽁초, 휴지 조각, 빈 캔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면서도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서울역은 출근길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큰 가방을 든 학생들, 어디론가 떠나는 여행객들이 승강장을 가득 메웠어요. 하지만 경자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경자의 존재를 의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엄마,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에 경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5살의 아들 정훈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야근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정훈은 엄마의 손에서 청소 도구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해? 움직여야 건강해져. 경자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듯 짧고 간결했어요. 엄마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오래 같은 일을 하시면서도 지겹지 않으세요? 지겨울 게 뭐 있어.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일인데. 경자는 걸레를 헹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에게는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엄마, 그런데 왜 늘 기록을 남기기 싫어하세요? 정훈의 질문에 경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기록? 회사에서 우수 직원 추천할 때도 사양하시고, 동네에서 표창장 주려고 해도 거절하시고, 심지어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정우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늘 느끼는 답답함을 삼켰습니다. 엄마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었거든요. 아버지는 정훈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서 정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젊었을 때는 뭘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정훈이 다시 물었지만 경자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경자는 역 구내 구석진 곳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늘 같은 자리,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기둥 뒤였어요.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경자의 눈은 쉬지 않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죠. 경자 씨,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청소원 김영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씨도 고생하세요. 그런데 경자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일하는 거 보면 군인 같다니까요. 정확하고 빠르고. 영희의 말에 경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오래 해서 그런 거죠. 그래도 뭔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랑은 확실히 다르다고요. 경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락을 빨리 정리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오후 내내 경자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승강장 바닥을 닦고 벽면을 정리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들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경자의 손놀림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동작이 계산되어 있는 것처럼 효율적이고 정확했거든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서울역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경자는 마지막으로 승강장을 한 바퀴 돌며 놓친 것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완벽하게 깨끗해진 승강장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퇴근하세요? 정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엄마와 함께 집에 가려고 일부러 기다렸던 거였어요. 응, 오늘 일은 끝났어. 그런데 엄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정훈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어떻게 만났는지,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주셨잖아요. 경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그래도 궁금해요. 엄마의 이야기를 알고 싶다고요.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서 뭐해. 지나간 일인데.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엄마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경자는 아들과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숨기고 있는 과거,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비밀들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경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국방부 정보가 지하 3층 자료실. 김하윤 중위는 또 다른 먼지투성이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29살의 하윤은 군사기록 복구작업팀 소속으로 1970년대 기밀 해제 문서들을 정리하는 일이 주 업무였어요. 오늘도 지겨운 서류 정리구나. 하윤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밀 삭제 대상자 -C, K, J. 다른 파일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두껍지도 않고 내용도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해.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C, K, J 실명 기밀 생존 여부 알 수 없음. 군번 존재하나 기록 없음 활동 기간 1975만 1980년 소속 N작전 전담 특임조. N작전 전담 특임조. 하윤은 컴퓨터에서 검색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본 대상자는 N작전 수행 중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 모든 공식 기록에서 삭제 처리함. 접근 권한 대령급 이상. 명령 불복종으로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다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영웅이었다. 하지만 역사는 영웅을 기억하지 않기로 했다. -1981년 2월. 하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영웅이었는데 왜 모든 기록을 지웠을까요? 선배, 옆자리 박상훈 상사를 불렀습니다. 1970년대에 여자 특수요원도 있었나요? 박상훈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문으로는 몇 명 있었다고 해요. 북한 침투, 정보 수집 같은 일들. 하지만 대부분 기록이 없어서 확인 불가능하죠. 하윤은 파일 뒤쪽을 더 자세히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서울역 지하 보관소 -C구역 47번. 서울역? 왜 군사 기밀 파일에 서울역 주소가?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기록되지 않은 존재가 정말 존재했을까? 서울역 지하 보관소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하윤은 군 신분증을 보여주며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시구역 47번. 찾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발견한 47번 구역에는 낡은 철제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상자를 열었을 때 하유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군복 한 벌, 낡은 사진들, 그리고 두꺼운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3월 15일. 오늘부터 나는 최경자가 아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최경자. C. K. 제이는 최경자였구나. 하윤이 사진을 더 자세히 보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진 어디서 구했나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빛이 사진 속 젊은 여성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최경자 씨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내 기록이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내 흔적을 지운 흔적이지. 하유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세요? 그냥 청소하는 할머니야. 하지만 할머니의 서 있는 자세,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 모든 것이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최경자 C. K. J죠? N작전 전담 특임조 소속이었던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죽었어. 왜요? 왜 모든 기록을 지웠어요? 파일에는 영웅이었다고 적혀 있던데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하윤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영웅이라.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영웅은 명령에 따라 죽이는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명령을 거부했지. 무슨 명령을요? 민간인을 죽이라는 명령.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N작전 마지막 임무에서 목표물 집에 아이가 있었어. 8살짜리 여자아이. 나는 그 아이 앞에서 총을 쏠 수 없었어. 하유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무를 포기했고 동료가 대신 그 일을 했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팀원이 죽었어. 그래서 기록을 지운 거군요. 조직에서 날 버렸어. 신뢰할 수 없는 요원이라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최경자가 아니게 됐지. 할머니는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는 상자를 닫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없던 일로 해요. 안 돼요. 이건 역사예요. 당신의 희생을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아무도 모르는 게 나아요. 그게 모두를 위해 좋은 거야. 할머니가 돌아서려 할 때 하윤이 소리쳤습니다. 최경자 씨, 당신은 진짜 영웅이에요.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영웅은 기록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청소하는 할머니일 뿐이야.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사라졌습니다. 하유는 상자를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서울역 지하 보관소에서 최경자를 만난 후 하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영웅은 기록되는 사람이라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하유는 평소보다 일찍 국방부에 출근했습니다. C. K. J 파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하윤아, 일찍 왔네? 박상훈 상사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사님, N작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왜 갑자기 그걸 그렇게 파고들어?
지워진 기록에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하지만 하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어제 만난 할머니가 정말 최경자라면 그분의 이야기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사님, 혹시 1980년대 전사자 명단 파일도 있나요? 전사자 명단? 그건 왜? N작전에서 동료가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박상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보관소에 있을 거야. 하지만 접근 권한이 필요해. 제가 처리해 볼게요. 하윤은 상급자에게 연구 목적이라며 허가를 받았습니다. 3층 보관소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는 곳이었어요. 1980년 전사자 명단. 두꺼운 파일을 뒤지던 하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1980년 4월 작전명 미상으로 처리된 전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 박철수 24세 소속 특임조 세부사항 기밀 전사경위 북한 침투 작전 중 교전으로 사망 비고 동반 작전원 한 명 생존, 신원 기밀. 동반 작전원 한 명 생존. 이게 최경자구나. 하윤은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철수의 개인 파일에는 가족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가족이 살아있다면 점심시간을 이용해 하윤은 적힌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박철수 씨 가족 찾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문의한 결과 박철수의 어머니가 아직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연 할머니는 7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국방부라는 말을 듣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철수 이야기인가요? 네, 아드님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할머니는 하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벽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철수는 나라 위에 죽었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는 못 들었어요. 기밀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혹시 철수 씨와 함께 작전에 참여했던 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분, 여자분 말씀이세요? 하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번 오셨어요. 철수가 죽고 나서 몇 달 후에 할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두고 가셨어요. 상자 안에는 박철수의 개인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 반지, 그리고 편지 몇 통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울기만 하셨어요. 철수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할머니가 편지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그때 주고 가신 거예요. 편지 봉투에는 철수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고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철수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평생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경자. 경자. 역시 최경자가 맞네요. 하윤은 할머니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철수는 어머니 혼자 키운 아들이었고 군대에서 특수부대에 선발됐다고 했어요. 마지막 작전에서 동료를 살리려다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분, 지금도 살아계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찾고 싶어요. 철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하윤은 할머니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서울역 청소부 할머니가 정말 최경자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하윤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최경자를 다시 만나야 했어요.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청소하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최경자 씨, 하윤이 부르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또 왔어요? 박철수 어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할머니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철수 어머니를. 네, 당신이 주고 간 편지도 봤어요. 철수는 영웅이었고 저 때문에 죽었다고 쓴 편지 말이에요. 최경자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분, 어떻게 지내시던가요? 아직도 아들을 그리워하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을 찾고 있어요. 나를. 왜? 아들이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어 하세요.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최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수는 나를 살리려다 죽었어요. 어떻게요? 마지막 작전에서 민간인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나는 거부했어요. 그러자 상부에서 처벌하겠다고 했고 철수가 나를 막아섰죠. 최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고 철수가 날 감싸다가 총에 맞았어요. 내가 명령을 따랐다면 철수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록을 지운 거군요. 나는 동료를 죽인 살인자예요. 영웅이 아니라. 하윤은 최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민간인을 살렸어요. 그리고 박철수 씨는 그런 당신을 지키려고 한 거고요. 하지만 박철수 어머니도 알고 있어요. 아들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걸요. 그리고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최경자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40여 년간 혼자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철수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분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 최경자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검은 봉투였어요. 이게 뭐예요? 하윤이 봉투를 주우려 할 때 최경자가 재빨리 가져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윤은 봉투 겉면에 적힌 글자를 봤어요. 전사자 폴더 마이너스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N작전 관련 자료죠? 최경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최경자와의 약속 후 하윤은 N작전에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검은 봉투 속 사진들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1970년대 특수부대 생존자 명단. 하윤은 국방부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박만식 77세 -707 특수부대 출신, 현재 서울 근교 요양원 거주, 707 특수부대. 혹시 N작전과 연관이 있을까? 하윤은 즉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최경자에게 연락했어요. 박만식이라는 분 아세요? 707 특수부대 출신인데. 전화기 너머로 최경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만식이 살아있어요? 네,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분은 만나면 안 돼요. 왜요? 위험해요. 만식이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꼭 만나야겠어요. 진실을 밝히려면. 그럼 내가 함께 가겠어요. 1시간 후 하윤과 최경자는 서울 근교의 한 요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경자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40년 만이에요. 만식이를 보는 게. 요양원 직원의 안내로 두 사람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보였어요. 박만식 할아버지시죠?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예리한 눈빛이 번쩍였어요. 누구시오? 국방부에서 나온 김하윤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박만식의 시선이 최경자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경자야? 최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만식 오빠. 박만식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았습니다. 치매가 있다고 했는데 최경자만은 또렷하게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경자야, 너 살아있었구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내가 죽었다고 들었는데 저도 살아계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40년 만에 재회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N작전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박만식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평온했던 얼굴이 갑자기 경직되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N작전, N작전은 만식 오빠 괜찮아요. 최경자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전은 실패였지. 박만식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인들이 너무 많았어. 어떤 민간인들이요? 하윤이 물었지만 박만식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아이들, 여자들, 왜 거기 있었을까? 최경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식 오빠, 그때 일을 기억하세요? 기억해. 다 기억해. 박만식이 갑자기 최경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경자야, 너는 옳았어. 명령을 거부한 게 옳았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마을. 거기는 민간인 마을이었어. 하지만 상부에서는 적 기지라고 했지. 하유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뿐인 마을을 폭격하라고 했어. 박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자만 거부했어. 나머지는 모두 명령을 따랐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폭격이 시작됐어. 하지만 경자가 민간인들을 대피시켰지. 혼자서. 최경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철수가 날 도와줬어요. 맞아. 철수도 있었지. 그 착한 놈. 박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수는 어떻게 됐나? 죽었어요. 저를 지키다가. 그럴 줄 알았어. 박만식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괴물이 됐어.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박만식이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이 이야기를 왜 듣고 있지? 진실을 밝히려고 해요. 최경자 씨와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려고요. 박만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명예? 우리에게 무슨 명예가 있겠어? 있어요. 민간인을 구한 것, 그리고 잘못된 명령에 맞선 것. 그게 진짜 명예예요. 하지만 기록이 없잖아.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 박만식 씨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박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기억은 불완전해. 치매가 있거든. 그래도 핵심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하윤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N작전의 진실, 민간인 학살 명령, 그리고 최경자 씨가 이를 막으려 했다는 것. 박만식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경자를 바라봤어요. 경자야, 정말 이걸 밝히고 싶어?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진실이 밝혀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 명령을 내린 사람들. 박만식이 최경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경자야,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진실을 모른 채 고통받았을까? 하지만 철수 어머니도 그중 한 분이지.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모른 채. 최경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식 오빠 말이 맞아요. 박만식이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어. 하지만, 네, 이 일은 쉽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방해할 거고,
각오하고 있어요. 그럼 시작해보자. 박만식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내 방에 숨겨둔 게 있어. 박만식의 방은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침대 밑에서 그가 꺼낸 것은 놀라웠어요. 낡은 군용 가방이었습니다. 안에는 N작전 관련 문서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들 어떻게 가지고 계셨어요? 작전 후에 몰래 가져왔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문서들 중에는 민간인 마을 폭격 계획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명단도 있었어요. 이거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하윤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박만식이 경고했습니다. 이 문서들이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거야. 최경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요. 세 사람은 박만식의 방에서 오랫동안 N작전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세상에 이를 알릴 때가 왔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어요. 박만식으로부터 결정적 증거를 얻은 하윤은 국방부로 돌아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어요. 하윤아, 잠깐 이리 와봐. 박상훈 상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가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어. 하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상부에서 경고가 내려왔어. N작전 관련 조사를 중단하라고. 왜요? 진실을 밝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하윤아, 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어떤 진실은 묻혀 있는 게 나을 때가 있어. 하지만 하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막으려 하는 걸까? 그날 밤 하윤은 박만식이 준 문서들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N작전 승인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현재 국방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막으려고 했구나. 하윤은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1980년 당시 군 내부 보고서를 찾아보니 N작전에 대한 은밀한 기록들이 조금씩 나타났어요. 민간인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마이너스 기각 작전 중단 요청서 마이너스 반려 현장 지휘관 의견서 마이너스 미반영. 모든 문서에서 같은 패턴이 보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부에서는 무시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서에서 결정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작전 참여자 중 한 명 최경자 명령 불복종으로 인한 처분 방안 모든 기록, 삭제 및 존재 부정으로 결정. 다른 참여자들의 사기 저하 방지 목적. 존재 부정. 하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간인을 구하려 했던 사람을 오히려 처벌한 거였어요. 다음 날 하윤은 최경자를 만나러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경자 씨,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최경자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기록에서 삭제된 진짜 이유를 알았어요. 하윤이 문서를 보여주자 최경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군인들의 사기 저하 방지. 결국 나를 없던 사람으로 만든 거네요. 맞아요. 당신의 양심적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최경자는 걸레를 놓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도 처벌받은 거구나.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N작전을 승인한 사람 중 한 명이 지금도 국방부에 있어요. 최경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누구요? 현재 국방부 차관인 김태준입니다. 당시에는 대령이었어요. 김태준.
최경자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기억해요. 그 사람이 민간인 폭격을 강행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때 최경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훈이었어요. 엄마 어디세요?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무슨 사람들? 정부 관계자라고 하면서 엄마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최경자와 하윤이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들켰나 봐요. 하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훈아, 집에 가지 마. 일단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위험해. 전화를 끊은 최경자가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됐네요. 무서우세요? 무서워. 하지만 이제 후퇴할 수 없어요. 그때 서울역 청소 사무실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최경자 씨죠? 최경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정원 김기석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죠. 하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도 되나요? 당신은 누구시죠? 국방부 정보가 김하윤 중위입니다. 김기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소문의 그분이시군요. 무슨 소문이요? N작전을 파헤치고 다니신다는. 김기석이 최경자를 바라봤습니다. 최경자 씨, 당신도 알 텐데. 과거 일을 들추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당신 아들 정훈 씨,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그러려면. 최경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조언이에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라는. 하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국민의 알 권리 문제예요. 진실을 숨길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김중희, 당신도 군인이면 상부 명령에 따라야죠. 잘못된 명령까지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김기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참 이상적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김기석이 최경자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조용히 정리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거예요. 김기석이 떠난 후 최경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경자 씨, 괜찮으세요? 정훈이가 걱정돼요. 하지만 굴복할 수는 없잖아요. 최경자가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 씨,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건 당신 일이 아닌데. 제 일이에요. 진실을 밝히는 게 제 임무니까요. 하지만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최경자는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훈이에게 말해야겠어요. 엄마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갑자기 왜요? 어차피 들통날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말하는 게 나아요. 그날 저녁 최경자는 정훈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정훈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일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이상했잖아요. 최경자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특별한 일을 했었어. 특별한 일이요? 군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 정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말한들 믿었겠니? 기록도 없는데. 그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이제는 있어.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고 해.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뭐가? 엄마가 낯선 사람 같아서요. 최경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정훈에게 진실을 털어놓은 후 최경자는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불안해하며 서울역을 찾았지만 최경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자 씨가 어디 갔을까? 하윤이 동료 청소원에게 물어보니 며칠째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된 하윤은 최경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정훈이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훈 씨? 정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윤 씨, 엄마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며칠 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죄송하다는 쪽지만 남기고 정훈이 구겨진 종이를 건넸습니다. 정훈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내가 위험해질 수는 없어. 이해해줘. 이런. 하윤은 즉시 박만식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최경자가 요양원으로 갔을 수도 있었거든요. 만식 할아버지, 혹시 경자 씨 보셨나요? 경자? 아니, 며칠째 연락이 없는데. 하윤은 다급해졌습니다. 국정원의 압박 때문에 최경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요? 그때 하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상훈 상사였어요. 하윤아, 큰일 났어. 당장 부대로 와. 무슨 일이세요? N작전 관련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어. 그리고 너한테 징계 명령이 내려왔어. 하윤은 즉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자료실에 도착하니 정말로 N작전 관련 파일들이 모두 없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부 명령으로 회수됐어. 그리고 이건 박상훈이 공문 하나를 건넸습니다. 김하윤 중위 직무 정지 및 조사 대기 명령. 왜 저를 조사해요? 기밀 유출 혐의래. 누군가 신고했나 봐. 하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더니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상사님, 이건 말이 안 돼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일단 조용히 있어. 하윤은 부대를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하윤은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시민단체를 통해 알게 된 탐사보도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조민호 기자님이시죠? 중요한 제보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어떤 제보인가요? 하윤은 N작전의 전모를 설명했습니다. 조민호 기자는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하윤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건 정말 큰 사건이네요. 하지만 증인이 사라졌어요. 최경자 씨를 찾아야 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조민호 기자의 도움으로 수소문한 결과 최경자의 행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사찰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경자 씨, 사찰 마당에서 최경자를 발견한 하윤이 달려갔습니다. 하윤 씨, 어떻게 여기를? 찾느라 고생했어요. 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최경자는 낡은 목탁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정훈이가 무서워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서 그럴 만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난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정훈마저 잃을 수는 없어. 하윤이 최경자 앞에 앉았습니다. 경자 씨, 저희가 포기하면 박철수 씨나 다른 희생자들은 영원히 잊혀져요. 이미 잊혀진 사람들이야. 아니에요.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철수 어머니께서 매일 연락하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최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하윤이 신문 기사 초안을 보여줬습니다. 조민호 기자가 작성한 N작전 관련 기사였어요. 내일 일면에 실려요. 하지만 당신의 증언이 없으면 힘이 약해져요. 최경자는 기사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써도 돼요?
진실이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윤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청문회 개최 요청서예요. 시민단체에서 낼 예정이에요. 청문회? 네, 공식적으로 N작전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예요. 최 경자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내가 나서면 정말 달라질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국가가 기록하지 않은 인물도 역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윤이 조민호 기자에게서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을 인정받게 해드릴게요. 왜 아직도 말하지 않으시나요? 최 경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벌써 말했어. 내 손으로, 내 삶으로. 무슨 뜻이에요? 40년간 청소하면서 내 방식대로 속죄했어. 하지만 이제는 최 경자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말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정훈이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 청문회장. 최 경자는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박철수 어머니와 다른 유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증인 최 경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최 경자는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증언할 것을 선서합니다. 청문회장은 조용했습니다. 4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1980년 4월 N작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 경자가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민간인 마을에 대한 폭격 명령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여자와 아이들뿐인 마을이었거든요. 적군이 아니라. 최 경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 결과 동료가 희생됐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방청석 뒤쪽에서 정훈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국방부 청문회가 시작된 지 2시간째 최 경자의 증언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측 인사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증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공식 문서가 있습니까? 국방부 법무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삭제됐다고 했잖습니까? 하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박만식 씨입니다. N작전에 함께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때 청문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박만식이 들어왔습니다. 하윤이 모셔온 거였어요. 만식 오빠. 최 경자가 박만식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인 박만식,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저는 최 경자가 말한 게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4월 15일, 우리는 북한 근처 마을로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적군 기지가 아니라 민간인 마을이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상부에서는 폭격을 명령했지만 경자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민간인들을 대피시켰어요. 국방부 법무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증인의 기억이 정확합니까?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기억해요. 그날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박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괴물이 됐어요.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청문회장 앞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국방부 차관 김태준이었어요. 잠깐만요. 김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모든 증언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공식 기록도 없고 확실한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최 경자가 김태준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김태준, 당신이 명령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태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애초에 최경자라는 사람이 우리 부대에 있었다는 기록조차 없어요. 기록을 지운 건 당신들이잖아요. 최경자가 소리쳤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김태준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정말로 최경자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때 하윤이 일어났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하윤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스크린에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1980년 촬영된 부대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 가운데 젊은 최경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구한 겁니까? 김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만식 씨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윤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N작전 참여자 명단입니다. 여기에 최경자 씨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요. 김태준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위조된 문서일 수도. 위조라고요? 박만식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김태준, 당신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박만식, 당신도 치매 환자 아닙니까? 정확한 기억이. 내가 치매라고 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 아니야. 박만식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민간인을 죽이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경자가 거부하자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지. 청문회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국방부 측에서는 휴회를 요청했지만 청문회 위원장이 거부했어요. 증언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김태준, 당신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1980년 4월 15일 새벽 3시 당신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해요? 최경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넌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도 널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틀렸어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최경자가 방청석을 바라봤습니다. 박철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철수 어머니, 미안해요. 이제야 진실을 말하게 됐네요. 박철수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경자야, 고마워. 이제야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겠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게 시작된 박수는 점점 커져서 청문회장 전체를 메웠어요. 김태준은 자리를 뜨려 했지만 청문회 위원장이 막았습니다. 증언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가 마지막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동료를 죽게 한 죄책감 때문에. 최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잘못한 건 제가 아니라는 걸. 민간인을 지키려 한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동료도 그걸 이해했다는 걸. 청문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경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넌 기억해. 내가 살아있었단 걸. 누군가 기억하면 그걸로 된 거야. 최경자가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윤 씨가 저를 기억해 줬어요. 박만식 오빠도, 철수 어머니도,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도 기억해 주실 거예요. 청문회가 끝난 후 최경자는 방청석으로 향했습니다. 정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훈이 최경자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해서. 괜찮아.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이제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정훈의 말에 최경자는 비로소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윤이 다가왔습니다. 경자 씨,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하윤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공식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때 김태준이 혼자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최 경자가 그를 불렀어요. 김태준. 김태준이 돌아봤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김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녹화되고 기록됐어요. 이제 진실은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국방부 청문회가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N작전의 진실이 알려지면서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군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자 씨, 신문 봤어요? 하윤이 아침 신문을 들고 서울역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면에는 큰 제목이 실려 있었어요. 국방부 N작전 공식 인정. 희생자 명예 회복 결정. 최 경자는 신문을 받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았네요. 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윤이 공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경자 씨에게 국가유공자 지정 통보서예요. 국가유공자요? 네, 그리고 박철수 씨를 비롯한 N작전 희생자들도 모두 순직 처리됐어요. 최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에 받는 인정이었어요. 철수도 드디어 영웅이 됐구나. 원래 영웅이었어요. 이제야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때 멀리서 정훈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축하해요. 뭘 축하한다고? 진짜 영웅이 되신 거리요. 정훈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정훈아, 엄마는 평생 영웅이셨어요. 저만 몰랐던 거죠. 모자는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40년간의 오해와 아픔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박철수 어머니의 부탁으로 최경자는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박철수의 묘소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철수야, 경자 이모가 왔다. 박철수 어머니가 묘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어. 최경자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이제야 진실을 말하게 됐다. 경자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박철수 어머니가 최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야. 엄마도 그걸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민간인들을 구했잖아. 철수도 그걸 도왔고 우리 아들은 진짜 영웅이 됐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철수의 묘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4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한편 하윤은 국방부에서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군사기록 진실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하윤이 말했습니다. 숨겨진 영웅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명예를 되찾아주겠습니다. 박만식도 요양원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더 나은 시설로 이전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경자야, 우리가 해냈구나. 박만식이 최경자에게 말했습니다. 만식 오빠도 고생 많았어요. 아니야, 너만큼은 아니지.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서울역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역사 한쪽 벽면에 동판이 설치된 거였어요. 이 역에서 청소하셨던 분은 과거 침묵으로 역사를 지킨 여성 특임 요원이었습니다. 1975만 1980. 그녀의 흔적은 오늘을 씁니다. 최경자는 그 동판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뒤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왔나 봤어요. 할머니가 진짜 영웅이에요? 한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영웅은 아니고 그냥 할 일을 한 사람이야. 와, 대단해요.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래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서울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최경자는 여전히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됐지만 일은 계속하기로 했거든요. 엄마, 이제 그만 쉬셔도 되는데. 정훈이 말했지만 최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내 일이야.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 그래도 이제는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계속 살아가는 거야. 최경자는 걸레를 헹구며 말했습니다. 40년간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군이었어요. 최경자 선배님, 여군이 경례를 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김지은 소위입니다. 선배님 때문에 군인이 되기로 했어요. 나 때문에? 네, 신문에서 선배님 이야기를 보고 저도 선배님처럼 옳은 일을 하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최경자는 놀라며 김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나 때문에? 네, 선배님은 제 영웅이에요. 김지은이 다시 격려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은이 떠난 후 최경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기분이 어때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신기해. 내가 누군가의 영웅이 된다니. 원래 영웅이었어요. 이제야 사람들이 아는 거죠. 하윤도 곧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N작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 제막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경자 씨, 준비됐어요? 네, 가요. 국립현충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가족들, 군 관계자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모두 N작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온 거였어요. 추모비에는 1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철수를 비롯해 N작전에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었어요. 이제 모두 기억될 거예요. 최경자가 추모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제막식이 끝난 후 최경자는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청소하세요? 영무원이 물었습니다. 응, 내일이니까. 최경자는 걸레를 들고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숨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당당히 하는 일이었거든요. 동판 앞을 지나갈 때 최경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오늘을 씁니다. 맞아. 오늘을 쓰는 거야. 최경자는 미소를 지으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이에요.